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었지만요. 아직 직전 거래가를 크게 밑도는 급매물을 찾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나 세제 변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확인되는 연말까지는 저희와 함께 시장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한 주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신 분이죠.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전화번호는 02077-6358번으로 연락 주셔서 물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 가져가 보시고요. 시장의 핫한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원장님,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금 오늘 좀 재미있는 어떤 그래프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좌측에 있는 거는 지가지수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큰 거를 어떤 큰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가와 관련된 거는 웬만한 호재에도 사실 지가 곡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인근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뭐 한 번에 크게 수익을 원하신다고 해서 그런 지역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지가라는 거는 큰 호재에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지 크게 급상승을 안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거래하는 게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되게 작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호재가 있다면은 출렁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그 내용에서 먼저 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가지수 먼저 볼까요? 제가 지가를 지금 뭐뭐를 비교를 했냐면요. 일단 강남의 세 개 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세 개 구와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서구와 영등포구와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지역이 지가나 주택 매매 가격이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나. 자, 일단 볼까요? 제가 첫 번째 강서구 지가에서 강서구와 영등포구를 지금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강남 3구와 서울 평균의 지가 지수고요. 그럼 볼까요? 강서구 같은 경우 지금 맨 위에 있어요. 의외죠? 강남의 세 개 구의 지가 지수가 오히려 맨 상단에 차지할 것 같았는데 강서구의 지가 지수가 맨 상단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와 송파구, 그다음에 서초구, 그다음에 서울 평균이 가운데를 차지하면서 쭉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볼까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제일 하단에 연두색, 좀 연한 초록색인데 어떻습니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가지수입니다. 가격 지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강남 3구가 맨 위에 있겠지만 이 지가의 상승률 자체는 강남 3구와 서울 평균가를 오히려 더 높은 게 강서구고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을 표시를 했어요. 여의도 영등포 도심 재개발, 서울역 용산 재개발. 자, 볼까요? 이게 언제 발표가 됐죠? 대략 한 7월 정도에 발표가 됐죠. 7월이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이때가 7월이에요. 7월에 보면은 지금 이 급상승을 이 호재 여의도 영등포 도심 개발에 지가가 잘 안 움직이지만 그래도 예민하게 움직인 게 바로 영등포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잘 안 보실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률이 급상승을 했어요. 지가는 웬만하면은 큰 상승률 안 봤는데 영등포가 좀 그러한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강서구가 의외로 상승률이 강남구보다 훨씬 더 높게 위를 가고 있고 영등포는 지가의 어떤 호재에서 변동성이 있다. 굉장히 주목할 점이고요.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거는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바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개발 이 부분이 7월
한 10일 될 거예요. 서울시장께서 발표하신 게. 이때에는 당연히 모든 게 다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과거를 보셔야죠. 볼까요? 강서구가 어떻습니까? 꾸준히 상승했고요. 영등포 어떻죠? 어떻습니까? 꾸준히 상승하다가 오히려 개발 호재 탄력받고 돌랐죠.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강남의 3개 구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히려 이때는 보합세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 오히려 주택 매매 가격은 이러한 호재에 예민해서 반응하는 거는 다 이해해요. 모든 게 여기 해당이 되는데 이 전에 본다면 한동안은 강남 3구와 서울이 약보합세를 유지했고 오히려 강서구와 영등포구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뤘다. 자, 이거 두 개를 합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어떠한 부동산을 투자하죠? 바로 이러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런 부동산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두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지가와 주택 매매 가격 주세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강서구와 영등포를 제가 잘 선택했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 상승률이 가파른 곳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는 곳 이렇게 박자를 맞추셔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강서구로 먼저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우장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9월에 준공됐고요. 6층 건물 내 6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던 강서구, 그중에서도 내발산동 가지고 오셨거든요. 왜 내발산동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지역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은 사실 내발산동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하나는 마곡지구 호재. 강서구가 가격이 그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그 이유가 바로 마곡지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조금 이따 나오는 대투자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신다면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건물의 위치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장산역, 5호선 우장산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건물의 위치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데 이 5호선을 볼까요? 한 정거장, 바로 5호선 발산역, 그 다음에 또 한 정거장, 5호선 마곡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개발 호재들, 개발 사실 벌써 들어섰죠. 물론 임시 개장이지만 이게 지금 그림이 이게 여기 다 안에 안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마곡공원이 보타닉 공원이 이 한강까지 이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임시 개장까지 했고 주말에는 차를 이 근처에 주차를 못 해요. 예. 그다음에 지금 LG가 들어서서 지금 약 LG만 해도 22,000명. 야, 22,000명이 사실 웬만한 곳에 엄청난 큰 호재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그런데 LG뿐만 아니라 코롱, 롯데, 기타 등등 대기업들, 연구 산업단지들이 쭉 입주를 하죠. 그런데 또 있죠. 이곳에 공항철도가 또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공항철도의 서울의 첫 관문은 어디였죠? 예, 김포공항 빼고요. 어디였죠? 그렇죠. 바로 홍대 입구 아니면 공덕역이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지형이 바뀝니다. 서울의 관문이 바로 이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이 다음 페이지 또 개발 호재가 있는데 너무 벅차서 현재 이 페이지에만서 이만큼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또 학군들 이렇게 있어요. 명덕 외고라든지 이쪽에 학군들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존재하는 게 바로 이렇게 롯데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좌측 상단으로 가시면 또 현대 아울렛이 있고 현재에만 해도 이러한 생활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바로 출발점이 되는 우장산역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또 개발 호재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 호재입니다. 자,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죠. 건물의 위치. 예, 여기가 바로 우장산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장산역. 우장산역에서 도보 몇 분이요? 5분이요. 예. 우장산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개발 호재. 아까도 개발 호재지만 또 개발 호재입니다. 마곡 이대병원 약 1,000개의 병실로 2019년 2월 정도에 개원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발산역과 우장산역 지역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왜?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니까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곳에는 그런 어떤 임차에 대해서 큰 걱정은 별로 안 하세요. 오히려 월세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지금 예정으로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들었으면 서울 최초가 되겠고요. 이 위에는 지금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마이스 산업단지 하니까 영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컨벤션 센터와 호텔, 그다음에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 그다음에 삼성동, 코엑스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왜 들었을까요? 아까 공항철도 얘기 드렸잖아요. 서울의 첫 관문이 이제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대라든지 공덕역에서 이쪽 더 서쪽으로 이 마곡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와 주택 아까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됐죠? 계속 우상단으로 가고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드디어 추진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십수십 년을 그냥 말로만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드디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딩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역대급일 거예요. 예전에 서울시장께서가 용산 일대 개발하면은 뭐 수십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수백조.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수백조의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의 위치가 이 공항대로 이쪽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도 더 크게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곡이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가파랐던 것 같습니다. 호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건물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원장님? 네. 이런 곳은요, 요즘 뭐 예전에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개동, 3개동, 4개동 좀 대규모 단지가 그랬는데요. 토지주분들도 이제 아시는 거죠. 토지를 안 팔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곳은 한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발빠르게 또 움직이셔야 될 이유예요. 세대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마곡 첨단지구까지 조망이 일부가 가능합니다. 아주 뷰가 좋더라고요. 오늘 사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또 이렇게 오시면은 직접 보실 수가 있겠어요. 투룸이고요. 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기라 옵션 부분 넘어가고요. 자, 볼까요?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투룸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궁금하시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마곡지구하고 바로 갭 투자 금액이라고 했죠. 분양가가 2억 4,800만 원이에요. 근데 전세가 완료가 됐어요.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2억 3,500만 원이에요. 자, 이것 빼기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1,300만 원. 1,3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이면은 여러분들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상담 전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내발산동 다녀왔고요. 두 번째 장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풍성한 지역답게 초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먼저 듣겠습니다. 원장님. 자, 이번에는 이제 영등포구로 넘어갈게요. 요즘 이러한 농담도 있어요. 강남에 투자 한 곳 정도 하신 분들은 영등포에 최소 하나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 이러한 농담도 있는데 그만큼 핫 이슈 지역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거는 좀 거시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거시적으로. 좌측에 목동이 있죠. 이렇게 목동. 거시적으로 들어갈게요. 우측에 여의도가 이렇게 있죠. 여의도 이렇게 있고요. 이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바로 영등포 구청이 되겠어요. 이 영등포 구청에서 아까 마곡지구 우장산역에선 도보 5분이라고 했죠. 첫 번째 갭 투자 금액 1,300만 원. 이거는요. 이 2호선, 5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예요. 거시로 쭉 들어왔죠. 다시 한번 밖으로 쭉 나가볼까요? 자, 이러한 상권, 코스트코, 롯데 하이마트의 한가운데 있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도보로 이용이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로 가볼까요? 2호선, 5호선에 정차한다고 했죠. 2호선이 어떻게 가죠? 당산역 다음에 합정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사실 임차료가 굉장히 높아요. 주택 임차료가. 그래서 실제 이쪽에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바로 아래로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고도 있어요.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직장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하철 2호선, 5호선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좌측으로 가볼까요? 서부간선도로로 해서 바로 진입이 돼요.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 여의 2교, 서울교로 해서 여의도에 진입이 되고요. 지하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옆으로 가면요. 여의도역이 있어요. 예, 이 머니투데이가 바로 여의도역 붙어 있거든요.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여의도역. 실제는 여의도역에서 9호선을 타고 쭉 가든지 5호선을 타고 쭉 가든지 여의도역에서 대부분이 다 분산이 됩니다. 제 얘기 이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영등포에 답사는 최소한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 예, 이 부분을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개발 호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개발 호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2030 서울 플랜. 들썩들썩하죠. 이게 취소가 아니죠. 보류라고 했죠. 보류와 취소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언제든지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은 아까처럼 지가에서 대부분은 우상승이었지만 반등을 일으켰던 게 특히 예민했던 게 바로 영등포였죠. 영등포구. 근데 이게 건물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르는 것보다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안에서가 먼저 민감하게 반응되겠죠. 시세 차익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측 볼까요? 파란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원래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야 하는데 파란색으로 한 이유는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준공이 2021년, 2023년. 그런데 건물의 위치가 이 한가운데죠. 이 한가운데에 좌측 서부간선도로 상단에 제목복길 지하와 그다음에 하단에 신안사선 이 파란색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빨간색으로 넘어가 볼까요? 좌측 목동 스마트시티 이것도 2030의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시티로 목동 재건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측 볼까요? 국제금융중심 특화도시 계획 이렇게 있어요. 좌측, 우측, 상단, 하단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이 지금 예정이라고 해서 예정인 거 3개 거의 확정인 거 3개가 쭉 둘러싸여 있어요. 다 온통 빨간색이네요. 건물의 위치는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영등포 구청역 도보 2분 거리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우리 현장 전문가시기도 하신 원장님이 영등포구를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구조랑 내부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네. 오늘 사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예, 그 제가 오늘 또 찍어 왔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또 직접 보실 테니까. 자, 이런 직원 한 개동밖에 안 됩니다. 영등포 구청역 도보 2분이고요. 투룸입니다. 그다음에 옵션은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내부 인테리어 사진은 참고만 하세요. 제가 오늘 촬영한 거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딱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요. 뷰가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분양가로 넘어가 볼까요?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보 2분 거리 어디서 영등포 구청역 2호선, 5호선이 정차잖아요. 근데 예상 보증금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빼기 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 투자 금액, 예상 금액이 약 4천만 원이 되는 것으로 바로 강남 사거리처럼 영등포의 사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데가 바로 영등포 구청역인데 이 금액으로 여러분들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였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오프라인 일정도 체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913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전략을 1대1로 상담해드린다고 합니다. 일정은 개별 접수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요. 02077-6358번으로 서둘러서 연락 주세요. 네, 상담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913 대책 때문에 그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는 이제 11월에 예정으로 있고 예, 지금 현장에 워낙 많이 오셔서 또 상담하시기 때문에 세미나를 좀 늦췄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1대1 이렇게 상담을 임시로 해드리는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 상담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